그러면은 잠깐만 멈추고 뭐 설명 조금 하고서 좀 이따 문제 풀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이어서 일단 지금 하고 계신 문제는 잠깐 멈추시고 이거 잠깐 설명하고 이어서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수업 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예외 처리나 리스트, 그다음에 튜플, 뭐 딕셔너리, 그리고 뭐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걸로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모듈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거 간단하게 이제 어제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해봤고요. 그다음에 클래스나 뭐 상속,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쭉 해봤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제 그 파이 게임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일단 그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파이 게임이 뭐 하는 건지 한번 좀 보면은 대충 만들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주면은 어떤 화면이 나올 텐데, 자, 낙하물 피하기 게임이라고 나오죠. 결과물이라고 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 설명이 이 위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이런 코드로 인해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이런 결과물이 나와요. 이런 거 비스무리, 이거보다는 좀 낫겠죠. 우리가 만드는 게.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들 게임은 어디선가 우리가 좀 많이 본 듯한 그런 게임 같은 거랑 만들어 볼 건데, 이제 말로만 들어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게임이 될 거예요. 일단은 실행을 시키면은 이런 창이 하나 이렇게 우리가 떠요. 우리 컴퓨터에. 그래서 이 화면이 하나 뜰 거고요.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만의 어떤 게임 주인공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렇게 여기 하나 등장이 돼요. 자, 그림판으로 갈게요. 그러면 그림판이 없나? 자,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이제 창이 하나 이렇게 뜰 거고요. 거기에 이런 식으로 주인공이라고 하는 뭔가 하나 될 거고요. 자, 얘가 이제 등장하자마자 이렇게 게임을 키자마자 이런 식으로 하나 등장이 되고, 얘는 좌우로 움직여요. 상하는 안 할 거예요. 상하는 좌우 움직임을 어떻게 주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중에 그냥 직접 해보시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우리 키보드 오른쪽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끔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왼쪽 움직이면 왼쪽으로 움직이게끔. 그래서 얘의 이동 범위는 우리 게임 내에 이 화면의 좌우 끝 부분 있죠? 여기까지가 이동 범위에 대한 제한이 걸려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이제 어떤 이런 투사체 같은 걸 이렇게 이제 나오게끔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투사체를 통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맞닿게 해서 요거를 소멸시키고 하는 뭐 이런 거를 할 건데, 이 위에 등장하는 이런 것들은 랜덤한 위치에, 그러니까 얘네들의 위치는 한 난이도를 생각하면은 여기서 랜덤으로 여기에 등장하던 여기에 등장하던 여기에 등장하던 여기에 등장하던 여기에 등장하던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끔 제한을 걸어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위에 랜덤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너무 아래쪽에 하면 좀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데 대충 이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비행기 관련해 가지고 이런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안 보신 분들도 있고요, 본 분들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오락실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사실 가도 이런 게 많이 없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락실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동네마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 이제 조이스틱 같은 걸로 막 움직여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완벽하게는 안 할 거고, 그냥 이런 거를 이제 예시로 들어서
만들 거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 위에 있는 저기랑 나랑, 그러니까 나는 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돌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게임이 종료가 되게 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주인공을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지나가는 걸로.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최대 범위를 좌우에 우리 게임 화면의 크기만큼 이동시키게 할 거예요. 음. 뭐 이제 엄청나게 약간의 뭐 프론트엔드적인 요소가 들어갈 거고요. 아예 섞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파이 게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거를 내가 해봤다 정도?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걸로 파이 게임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거를 적용해서 해봤다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얘를 우리가 만드는데 결국에는 결과물이 이제 거의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내 포트폴리오에다가 뭔가 적용을 시켜보겠다라고 하는 거면은 조금 더 발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 파이게임 내부에 있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내가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결과물은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시작 전에 이제 어, 조금 보여드릴 게 있다면은 자, 언리얼 엔진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마크를 우리가 보신 분도 있고 뭐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는 유니티 엔진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튼 얼리언 엔진과 유니티 엔진 이런 차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네. 이런 차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번 이제 비교해서 이런 글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사전 지식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사전 지식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자,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릴게요. 여태까지 했던 거랑은 어떻게 보면 영역이 좀 다를 거고요. 지금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를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유니티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인디 게임 개발자가 많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다. 그 대신에 성능이 떨어진다. 뭐 요새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내가 엄청나게 고사양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언리얼 엔진. 음, 얘는 접근성이 별로 좋지 않다. 대신에 성능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콘솔이나 비디오 게임, 그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 그다음에 엑스박스 같은 것들, 온라인 게임 중에서도 사양이 높은 것들. 여기서 말하는 이 접근성이라는 거는 게임의 난이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얼리어는 이제 C++, 그러니까 성능이나 뭐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따라잡고 있긴 해요. 아무튼 이제 언리언이랑 같아질 수가 없어요. 유니티는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인데 언리언이 C++ 기반으로 하는 이상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픽 같은 걸 표현하는 것 자체가 높은 사양을 요구하고요. 뭐 그래픽도 굉장히 엄청나고 유니티는 그의 반대예요. 왜 그런 거 있죠? 1초당 뭐 60Hz, 뭐 120Hz 또는 뭐 144Hz. 요새는 뭐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쵸? 주사율 같은 게. 자, 1초당 뭐 60Hz 또는 144Hz.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나온 게임인데 지금은 굉장히 오래됐죠. 저도 생각보다 많이 놀랐는데 자,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뭐 광고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걸 보시면은 이런 게임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또는 영상이나 유튜브나 혹은 광고를 통해서. 아무튼 이제 이 게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PC방들의 이제 사양이 다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많이. 그러니까 고사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이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 동접자도
엄청났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게임 화면에 있어서 보시면은 어떤 게 좋을까? 자, 이런 것들 있죠, 지금. 이런 것들 다 뭐다? 수학입니다. 여기 있는 건물 또는 이런 나무들 같은 거 있죠? 다 수학 계산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객체입니다. 그 여기서 보면 또 이제 이렇게 멀리 보이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다 객체입니다. 대신에 저런 것들을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설명한 1초당 헤르츠가 얼마고 이런 것들 있죠? 설명했을 때 1초당 헤르츠가 뭐 60헤르츠다 또는 120헤르츠다 140헤르츠다 이런 거를 보통 표현할 때 FPS라고 합니다. 프레임 퍼 세크라고 해요. 프레임 퍼 쉽게 말하면 1초당 60번, 1초당 120번, 1초당 144번. 그러니까 얼마만큼 깜빡깜빡 거리는가, 얼만큼 빨리 연산을 하는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니터 있죠?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 보이는 모니터. 이것도 모니터가 이제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 보시면 약간 깜빡깜빡거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주사율이 높아서 그런 거지.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우리는 이제 코드를 가지고 하는 거지 이런 엔진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 파이 게임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 파이 게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파이 게임이라는 게 여기에 존재를 하는데 이제 이 파이썬 모듈들의 집합인데요. 그냥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쓸 거예요. 얘가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부터 하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를 쓰지 않을 이유는 우리한테는 없다. 우리한테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서를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면은 각각의 이 안에 있는 함수 같은 것들 어떻게 이걸 가지고 활용하느냐. 얘를 우클릭해서 뭐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해서 사실 봐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영어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튼 사용법부터 각 함수들의 기능들 튜토리얼 같은 거 다 나와 있고요. 뭐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참고해서 쓸만한 어떤 것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만들 겁니다. 파이게임이라는 거를. 이걸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 라고 이제 못해 먹겠는데 이런 수준입니다. 이거를 좀 써야 그나마 괜찮아요. 이 파이썬을 사용해서 전문적으로도 만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뭐 게임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 자, 이걸 쓰면 좋은 게 이 파이 게임 내에 존재하는 어떤 파이 게임 사용법 같은 거를 알려줍니다. 뭐 게임 시작이나 게임 화면의 구성이나 그런 것들을 해줄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는 거는 이 콜앱을 사용을 했죠. 우리가 지금 구글 콜앱이라는 거를. 근데 콜앱이라는 거를 하지 않고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쓸 거예요. 근데 그걸 쓰기 위해서는 아나콘다라는 거를 다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 일단 이걸 하시기 전에 자, 윈도우 키를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자, 윈도우 키를 누르시고요. 자, JU까지 한번 쳐보세요. JU. 그럼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앱에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없는 분들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 없다. 있는 분들 손. 나 있다. 일단 있는 분들은 그대로 드시고요. 없는 분들만 한번 설치를 해볼 건데 사실 그냥 이것도 자 이렇게 그냥 해서 이런 거 열어가지고 다운로드 받아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 열어서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거를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얘를 한번 보시면서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같이 제가 올려놓을게요. 저희 페이지에다가 요거 설치까지 하고 잘 되는지까지만 보시고 오늘은 문제 풀고 딱 끝내도록 할게요. 자, 수업 페이지에다가 아나콘다라고 이제 설치 시 참고라고 해서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아나콘다 다운로드 이 링크를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다운로드를 해보시면 된다. 요거랑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천천히 해볼게요. 자, 수업 페이지에 아나콘다 다운로드라고 들어오면은 여기 이제 프리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여기서 스킵 레지스트레이션 해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이거 다운로드까지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요 우측에 이제 다운로드 나오죠. 그러면은 다운로드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좀 걸리네요. 다운로드 다 됐으면은 요 실행 파일 exe 익스큐터블 파일을 열어주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띄워보세요. 똑같이 나오죠 화면? 뭐 날짜가 달라도 똑같아요. 여기서 넥스트 누르고 요거 누르고 그 다음에 just me로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는 따로 변경하지 마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경로는 변경하지 마시고 여기 넥스트 하면은 이미 비어있지 않다라고 나오는 게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 나오는 거예요. 요거 설치 다 이어서 똑같이 해보시고요. JU까지 눌러서 이렇게 하나 눌러주시면 알아서 얘가 뭔가 켜지면서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 화면을 띄워주시면 돼요. 자, JU까지만 하시면 주피터 노트북 있죠? 얘를 켜주시기만 하면 알아서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만 딱 띄워놓고 대기. 설치 못하신 분들은 아나콘다 설치 시 참고하라고 한 제가 그 링크와 다운로드 들어가서 그 실행 파일까지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 후 이렇게 띄워놓는 것까지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이어서 좀 설명할게요. 자, 다 설치하고 나면은 JU라고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앱 하나가 생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파일에 여러분들 그 여기 열려 있는 거 있죠, 이거 주피터 노트북. 요거를 한번 열어서 보시면은 여기 분의 파일에 C 드라이브에 유저스의 어드민에 그리고 앱 데이터의 로밍에 그다음에 주피터의 뭐 런타임에 뭐 JP 서버 해가지고 뭐 점하고 HTML이라고 되는 거 보이시죠? 얘는 웹 환경에서 돌아가고 있는 파이썬 실행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우리 코랩이랑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우리 코랩이랑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얘는 실물 타입이 있어요. 실물로 우리 컴퓨터에 남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뒤에 이 부분 있죠. .html 여기까지 복사해서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은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으면은 알아서 하나가 이렇게 열립니다. 뭐 엣지나 크롬에다가 붙여넣으면 되는데 우리 그냥 크롬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크롬에다 해주셔도 되고, 뭐, 이거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알아서 열려요. 실제로 이제, 자, 여기 따라서 들어가 보면은, 어딨냐? 이만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그냥 넣어볼게요. 넣어보면은, 이 안에 이제 실제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물 타입으로. 이 안쪽에. 안쪽 내부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뭐예요? 뒤에 숫자가 13264죠. 13264라고 해서 실물로 이렇게 HTML 파일로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지금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고요.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을 것까지 써요.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뭐 단축키 같은 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그죠? 뭐 파이참으로 해도 되고요.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해가지고 이제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사용할 툴 같은 거는 아무거나 잡고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쓸 툴에 다운로드 하고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세팅 같은 것들은 내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뭔가 코드를 잘 다루고 이런 것들을 해도 이런 개발하는 데 있어서 툴 하는 것들 세팅하고 설치하고 이런 거 모른다?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개발의 시작은 이런 툴 세팅부터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내가 뭐 잘 짜도 이런 거 못하면은 아예 시작 자체가 안 된다. 단축키 같은 거 몰라도 되고요. 그냥 자주 쓰는 거 몇 개만 아시면 돼요. 자, 파일에 new 해볼게요. 왼쪽에 파일에 new 해서 노트북이라고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름 있죠? 그냥 뭐 셀렉트 하시고 이 왼쪽에 이름을 좀 바꿔 놓을게요. 이 왼쪽에 이름을 EXAN0715라고 바꿀게요. 오늘 날짜 리네임 하겠습니다. 이렇게 왼쪽 위에 그 다음에 뭐 저장 한번 눌러볼까요? 그 다음에 새로 고침하면은 여기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화면을 보시면은 화면이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자, 요거랑 이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이 생긴 게 거의 유사해요. 그죠?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비슷해요. 여기다 똑같이 자, 프린트라고 하시고 안녕이라고 한번 해보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안녕이 나오고요. 똑같이 여기다가 셀 추가하고 안녕 프린트 1 하고 실행하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1이 추가가 돼요. 오른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삭제 셀 삭제하는 거고요. 여기서 추가하면은 이렇게 하나가 추가되는 거고 삭제. 여기에 보시면은 뭐 저장이겠죠 당연히. 이건 뭐 실행인 거고. 그래서 대충 이제 주피터 노트북 사용 방법이라고 하신 다음에 이런 거 하나 잡아가지고 조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안에 얘네들은 뭐 하는 건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의 사용 방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시면 되고 실행은 컨트롤 엔터 하시면 실행이에요. 자,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이썬으로 간단한 어떤 게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풀어 쓰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걸 하면서 조금 일반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나 왜 이 정도까지밖에 못했지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개선을 조금 해주시면 되는 거고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최대한 이제 저희가 배워봤던 내용을 위주로 좀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뭐 조건문이나 반복문, 그다음에 뭐 리스트, 그다음에 함수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해볼 생각이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좀 초점을 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오시는 방법은 좀 간단해요. 자, 내가 지금 앞에 스크린 화면을 보고 있는데 제가 반복문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대처법은 뭐예요? 수업 페이지 가서 반복문 했던 내용 다시 보는 거예요. 반복문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썼지? 하고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자, 아까 이제 우리가 그림판에서 제가 그림 그린 거에 대한 예시처럼 그런 것처럼 만들어 볼 건데,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구상한 게임 이렇게 구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을 때 파이게임 내에서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찾아보시면서 나중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시면 또 좋겠죠. 아무튼 이런 것만 이렇게 간단한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갈 수가 있고 적게 나갈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하시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또 패키지나 모듈 같은 거는 최대한 이거 빨리 진행하고 나서 남는 시간이 이제 우리가 수업이 14일 차죠, 그죠? 6일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3일에서 4일 안에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이틀은 그거를 좀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3일 나눠서 한다거나.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재미없을 수가 있다. 이제 여기서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게임을 시작하면서 이런 화면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안에 어떤 미사일이나 이런 그림, 얘네들 같은 것들이 주인공이나 이 안에 쓰여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쓸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안 그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을, 이런 거 그리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코드를 다뤄보는 연습을 하는 거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글링에서 이미지로 가져올 거예요. 이미지만 가져올 거예요, 따로. 그래서 그것만 아시면 돼요. 게임은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 그리고 또는 입력에 따른 변화에 의해서 어떠한 변화를 감지해서 우리 화면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화면이 세 개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왼쪽에 있고요. 중간에 있는 거는 가운데 중앙에 위치해 있고, 세 번째는 우측에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얘네들의 시간의 흐름에 이제 따라서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준대요. 그러면 해당 주인공은 어떻게 보여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왼쪽에서 어떻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구나처럼 보이게 이제 된다라는 거죠. 이게 기본 원리예요. 이거는 영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점은 키보드 입력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거. 그러니까 비디오나 이제 영상 작업이랑은 약간 다른 게 FPS 프레임 단위로 얘네들을 쪼개는 겁니다. 이게 지금 3개만 그렸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 많대. 가는 과정을 이렇게 다 보여주겠대. 이런 예를 들면은 그러면 점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얘가 이게 조금씩 오른쪽으로 가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되게 이제 흐름이 부드러워 보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런 것들이 가는 과정의 중간에 엄청 많다라고 하면은 화면이 이게 부드러워져서 보여질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게임 같은 거는 이제 닌텐도 엄청 옛날 거, 이제 근데 엄청 더더더더 옛날로 가면은 이제 우리 그 TV에다가 어떤 화면에다 연결해가지고 이제 뭐팩 같은 거 꽂아가지고 하는 게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뚝뚝뚝 끊겨요, 게임이. 왜냐면은
연산도 그만큼 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덜 보여줘서 그래요. 그래서 프레임이 이런 그림들이 뭐 프레임이 0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진 찍고 이때 사진 찍고 이때 사진 찍고 얘네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놓고 보여주면은 이제 얘는 어떠한 이동하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보여줄 거다. 아무튼 자, 정지된 이미지를 순서대로 나열해서 우리 눈에 보여준다라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조건은 키보드 오른쪽 방향키를 눌렀을 때라고 하면 입력에 따른 변화와 시간에 따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다. 어떤 영상이 있고요. 자, 재생 버튼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이거는 시간에 따른 변화만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내가 키보드로 조작하는 거는 10초 전과 후, 그리고 음량 조절 같은 것들, 그 안에 있는 요소나 어떤 개체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영상이랑 게임은 달라요. 중요한 건 내가 눌렀을 때 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반응을 하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런 거는 미리 약속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미리 설정을 좀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게 이제 기본 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여기다 좀 적고 올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초기화를 할 겁니다. 변수의 선언 이런 거는 이제 파이 게임이 도와줄 거예요. 두 번째는 게임 화면 설정. 그러니까 우선은 화면 설정 먼저. 화면은 파이 게임 안에 기능이 있어요. 만약에 실행을 눌렀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딱 컨트롤 엔터를 눌렀어요. 그러면은 이 화면이 이렇게 됐다. 또는 이렇게 됐다. 또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계속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정한 어떤 크기, 그러니까 그런 걸로만 고정으로 나올 수 있게. 그래서 화면 크기는 고정으로 할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거는 게임 내에서의 설정. 그래서 걔를 이제 변수를 활용을 해서 처음에 이제 만드는 거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자, 네 번째는 이제 이벤트. 자, 이벤트가 있을 건데 이제 여기에 이제 FPS라고 하는 게 있겠죠. 프레임 세크. 이거에 대한 설정. 1초에 몇 번 깜빡일 것인가. 이게 좀 덜 깜빡깜빡거리면은 우리 화면에 볼 때 뚝뚝 끊길 거고요. 끊기는 화면일 거고요. 많이 깜빡거리게 되면 부드러운 화면이 될 거예요. 그래서 FPS가 높다라고 하면 흔히 사양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연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데스크탑의 사양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게임을 하다 보면은 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내가 게임 화면에서 위를 보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야를 보려고 했어요. 위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시야를 옮기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던 거 먼저 업데이트되고 엄청 멀리 있는 무언가는 나중에 이제 업데이트되거나 좀 흐릿해지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겠죠. 이거는 뭐 장담해서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설정 좀 얼마나 깜빡깜빡 거리가 될 거냐. 아까 이제 말한 60Hz, 144Hz, 뭐 120 이런 설정을 우리가 줘야 돼요. 그거를 테스트도 한번 해볼 거예요. 내가 60으로 줬을 때는 어떻게 화면에 보이는가. 아무튼 그런 걸 할 거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는 이제 입력에는 이제 저는 이제 키보드랑 마우스 이 두 가지로 줄게요. 자, 끄는 버튼 하나 정도도 우리 화면에 있어야 돼요. 왜 이제 일시정지 버튼이 있어서 우리가 뭐 P 같은 거 누르면은 이제 뭐 잠깐 멈추거나 게임이 그리고 오른쪽 이제 이런 화면에
여기에 이제 뭐 X 버튼 같은 거 눌러서 끄는 거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키보드랑 그래서 마우스 둘 다 그리고 변화에는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시간에 따른 변화, 하나는 입력에 따른 변화. 그리고 전사 작업, 그리드라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이것도 도와줘요. 쉽게 말하면은 깜빡깜빡거리면서 보여주겠다. 그냥 그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기. 그 다음에 자 업데이트. 자 최신 상황으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 이제 게임을 이제 시작을 하면은 이 화면 위에서 막 쏟아질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지나가면은 우리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쵸? 부딪히지 않고. 그러면은 계속 저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의미가 없죠? 그런 걸 말해요. 업데이트. 자, 그 다음에 종료입니다. 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아까 말한 X 버튼 눌러서 게임을 끄는 경우와 또는 어떤, 어떤 상황일 때 이제 게임이 종료가 되는가. 결국에는 뭐다? 둘 다 게임 종료입니다. 상황만 다를 뿐.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어떤 부분은 파이 게임 안에 있는 어떤 설정을 통해서 그냥 바로 가져다 쓸 거예요. 왜냐면은 미리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른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코드로 직접 손을 많이 댈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파이 게임이라는 거를 당장 써야 돼요.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근데 이 파이 게임은 주피터 노트북 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는 거에서 파이 게임 어쩌고 해도 지금 당장 실행에도 없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설치 하나를 해줘야 돼요. pip install 파이 게임. 자 일단 보세요. 뭐 하면 따라하지 말고 일단 이거 하시고 자 이때 실행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럼 알아서 자기가 설치를 합니다. 요거 알아서 설치하시고 이거 하면은 뭔가 쭉쭉 설치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 줄은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 다 했으면 그냥 이렇게 주석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포트 파이 게임. 그러니까 얘는 한 줄을 무조건 실행을 시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 파이 게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불러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올려놨는데 파이게임 DOC 더큐먼트라고 해가지고 파이게임 안에 이제 요 안에 복스 안에 이제 어떤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안쪽에 있는 어떤 걸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때 좀 더 설명을 부가적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 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저장 눌러놓고 저는 이만큼 해서 그냥 자 주피터 노트북 안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한 번 더 초기화라는 거는 이제 처음에 변수를 가지고 처음에 선언을 한다는 거고요. 이건 나중에 좀 더 올리고 그 다음에 게임 화면 설정할 거고 변수 활용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 화면 설정은 고정이라고 얘기했어요. 화면 크기는. 그 다음에 이벤트가 존재할 겁니다. 우리가 키보드를 통해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될 거고 그 안에 시간에 따른 변화, 입력에 따른 변화가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프레임 퍼 세크라고 해서 요 FPS 설정 관련해서 몇 번 깜빡깜빡 거리는가 요거에 대한 것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 키보드 마우스로 줄 거고 변화는 그리고 전사 작업은 그리기 우리 화면에 그려주는 것들을 쉽게 얘기하면 전사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업데이트는 이제 우리 화면상에 이제 나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적기라고 하는 게 위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냥 지나치고 나서 계속해서 생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생성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말하는 거고 종료라고 하는 거는 그냥 게임 화면을 눌렀을 때 여기를 우리가 눌렀을 때 종료되게끔 하는 것과 또는 이 위에 있는 것과 이게 위에 있는 게 내려와서 나랑 맞닥 들었을 때 이런 상황에 종료되는 거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종료를 할 건데 결국에는 다 종료죠. 상황이 어떻게 따라가지는 우리가 설정을 주면 되는 거고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수학적인 어떤 계산적인 요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내일부터 진행을 할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 수업 페이지에 문제를 다 안 했다라고 하면은 집에 가서 그냥 개인적으로 숙제 해보시면 되고 따로 검사나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이제 하실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자 내일부터는 이 파이캠이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거고 최대한 빠르게 이제 목표는 내일부터 시작해서 잠깐만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 수업이 1, 2, 3, 6일 남았네요. 최대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늦어도 21일 월요일 1교시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